그러면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어져 볼게요. 내가 없어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자, 제가 없어졌죠? 쌤의 얼굴 없어졌어요. 이게 더 낫잖아. 너희들도 인정하세요. 선생님이 오늘 좀 텐션이 낮은데 미안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 빡치는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제는 롤토체스를 하루 종일 돌렸는데 괜히 랭겜을 돌렸다가 원래 한 번 지면 계속 지는 게 게임이잖아요. 강등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짜증나 죽겠더라고요. 게임 지워버렸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깔겠죠. 그래서 오늘은 얼굴 없이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장 경제와 가격. 이거 잊어보군요. 제 상태가 이렇다니까요. 가격이죠. 학습지 보시면 알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교과서 페이지가 다 써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점잖게 자막도 달고 진짜 좀 유튜브처럼 개소리도 안 하고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은 곧 잘 먹고 잘 사는 활동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간은 욕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재화와 서비스였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라는 체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죠.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전부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원시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물건을 교환하거나 매매하는 장소, 즉 시장이 출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었죠. 시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래시장, 가게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주식시장, 외환시장처럼 구체적인 장소가 없는 시장도 존재합니다. 즉, 재화나 서비스를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만나 거래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시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 이러한 시장이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효율적이며 자동적으로 작동한다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인간의 이기심을 꼽았는데요. 예를 들어 빵집 주인은 배고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착한 마음으로 빵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빵집 주인 스스로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맛 좋은 빵을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경제 주체가 이기심을 발휘함으로써 자원과 상품이 효율적으로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효율적으로 자원이 거래되는 시장 경제를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또한 애덤 스미스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분업입니다. 분업은 말 그대로 일을 나누다, 즉 생산 과정을 나누어서 여러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동차 한 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타이어 만드는 사람, 나사 조이는 사람 등등 역할을 나눈 것이죠. 분업은 많은 양의 제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장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시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시장은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생산 요소 시장과 생산물 시장으로 나뉩니다. 생산 요소란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의미합니다. 공장을 짓기 위한 토지, 물건을 만들기 위한 노동력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이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인력 시장, 부동산 시장 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생산물 시장은 생산의 결과로 만들어진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문구점, 식당, 노래방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업소가 생산물 시장에 해당하겠죠. 이제 교과서를 읽으며 다시 한번 시장의 개념과 종류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지 2번의 도전 과제를 통해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연습도 한번 해보고요. 잘 쉬고 오셨나요? 그러면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안 만들던 자막도 달고 개소리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힘이 드네요. 역시 저는 꼼꼼한 수업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드디어 시장에서 물건이 거래되는 가격,
즉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가격표에 붙어있는 요 얼마 몇천원, 3천원 3천원 이거 실화냐? 그거 실화. 어그 거실화죠. 어그로 만들어낸 거실에서 신는 신발. 신발 신발. 아무튼 이 가격표에 붙어있는 가격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지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개소리 좀 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이번 단원과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사회책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만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수요 공급처럼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특히 그래프. 아니 무슨 사회 과목에서 그래프가 나와? 하지만 저의 설명을 듣고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오면 여러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이해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특히 이번에 배우는 수요와 공급, 가격에 관한 내용은 등교 개학 이후에 수행평가, 논술 시험으로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집중해서 잘 들어둬야 나중에 시험 볼 때 편하겠죠? 그럼 시작해 봅시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깊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용어에 대한 설명만 할 거예요. 학습지를 보면 가격은 누가 정할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 교과서에는 이 가격이라는 놈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단원을 공부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최선어학원 사거리에서 방위역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아마스빈이라는 버블티 가게가 있는데 방산 중학생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리고 이것이 아마스빈 버블티를 사 먹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버블티의 가격이 내려갔다고 합시다. 버블티에 대한 여러분의 선호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즉 내가 싸나 비싸나 버블티를 좋아하는 정도는 똑같다고 할 때 여러분은 버블티를 더 원할까요? 덜 원할까요? 거기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는 사람, 야 너 말이야, 생각을 해봐. 응? 더 원할까 덜 원할까? 쉽잖아, 그치? 당연히 더 원할 겁니다. 좋아하는 상품이 가격이 내려갔는데 더 사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번에는 버블티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 뭐 버블티 가게가 많아졌다든지 아니면 버블티 재료가 싸졌다든지 하는 이유로 인해서 버블티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팔고 싶을까요? 덜 팔고 싶을까요? 이때는 덜 팔고 싶을 거예요. 똑같은 개수를 팔아도 벌어들이는 이윤이 적으니까 버블티를 파느니 그 시간에 다른 음료를 파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일 테니까요. 이처럼 가격이 내려갔을 때 소비자는 더 사고 싶어하고 가게 주인은 덜 팔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정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욕구입니다. 이 욕구라는 말에 좀 주목해 주시길 바랄게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욕구. 아무튼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가격에 따라 더 팔거나 더 사고 싶은 마음 또는 덜 팔거나 덜 사고 싶은 마음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즉 수요는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즉 수요자가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며 공급은 판매 능력이 있는 사람, 즉 공급자가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버블티 가격이 3,0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수요자인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는 그 가격이면 대충 일주일에 3잔 정도까지는 사 먹을 의향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3,000원이면 일주일에 5잔도 거뜬하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버블티에 환장한 사람이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품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싶은지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가격이면 어느 정도 소비하고 싶다, 몇 잔 정도 사고 싶다 라는 욕구, 그 마음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수요인 것이지요. 또한 3잔, 5잔처럼 구체적으로 얼만큼 많이 그 상품을 사고 싶은지 그 구체적인 양을 나타내는 단어가 수요량입니다. 수요와 수요량은 전혀 다른 뜻이라는 것을 알겠죠?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앞으로 나올 어려운 그래프 계산을 이해하는 데 몹시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수요를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공급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미 수요를 알고 있으니까 한결 더 쉬울 거예요. 버블티 사장 집게 버블씨입니다. 그리고 버블티의 시세는 3,000원이군요. 집게 버블씨는 3,000원이면 하루에 100잔 정도는 팔아야 내가 원하는 이윤을 벌 수 있겠어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생각, 이 욕구가 바로 공급이겠죠. 또한 100잔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공급량이 될 것입니다. 정말 쉽죠? 어때요? 좀 이해가 되었나요? 오늘은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용어에 대해 배운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 공급 법칙과 균형 가격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해해 볼 거예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해둬야 다음 수업, 나아가 논술 시험까지 잘 대비할 수 있으니 과제물 잘 수행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람쥐.